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9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모두 화이팅하고 가시죠. 오늘 이재명이 5번째 검찰 출두를 했죠. 이거 이화영의 대북 송금 건인가 본데요. 이거 못 잡습니다. 이재명. 안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한동훈이가 지금 이 수사를 제가 아무리 보수주의자라도 이재명을 생양아치 취급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저는. 그런데 1년 반을 팠는데도 증거 하나 제대로 나오는 거 없어요. 그 피의자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번복하고 이런 과정이죠. 피의자들이 말을 번복하는 것에 그 한동훈이와 국힘 그 떨거지들은 이재명이 시켰다. 민주당의 공작이다 그러는데 그거 100% 불가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하나 밝혀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천 건을 아마 압수수색을 했을 거예요. 이재명 본인이나 주위에 있는 피의자 또 참고인까지 아주 싹싹 털었죠. 그러면은 이놈아들이 지금 그 국힘하고 이 한동훈이가 그 윤석열이가 다 지시하는 건데 아니 잡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잡는 거예요. 이거는 지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 이재명의 인생도 좀 가련하기는 해요. 제가 이제 와서 보면. 그런데 이놈은 근본이 안 되는 놈이에요. 이놈이 정치인이고 또 지 마음속에 국민이라는 게 조금만 있다면은 대표되면 안 됐었죠. 그리고 현지라도 사퇴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놈아가 오늘 출두하고 요새 근래 말하는 게 단식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쳐요. 근데 이놈아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번도 공헌한 적이 없어요. 노무현 주기 때 노무현 49제 때 김부선하고 거짓하다가 안 갔고 갑자기 그냥 민주당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김대중 정신을 팔고 노무현 정신을 팔아요. 오늘 출두하는 걸 봐도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맞서 승리하겠다. 공작 수사 맞아요. 그 이명박 사건에도 공작 수사에서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의 공작 수사에 의해서 당한 거예요. 그게 특수부의 비굴한 점인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만 털고 있죠. 국힘 털으면 더 많이 나올걸요. 국힘 의원들 그거 더 더러운 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털고 민주당만 털고 이재명만 터니까 이러면 또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이가 날아가면은 이거 진짜 검찰 개혁을 해야 돼요. 국힘이라도 해야 돼요. 국힘이 재집권 하더라도. 그래서 얘가 지금 이재명이 얘가 하는 말이 내각 총사퇴하라. 총리하고 내각 총사퇴하라.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앞에 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70% 이상은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생양아치라는 거 알고 있고 저게 도대체 민주당을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묻는 것이죠. 이놈은 살해사욕 채운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것이 개인적인 얘는 보면 지 아버지 그 직업을 한 20번을 바꿔요. 20번을. 서울대 나왔다 그랬다가 중앙대 나왔다 그랬다가 아버지가 공무원이 했다 그랬다가 화장실 청소부 했다가 희한한 놈이에요. 김건희하고 똑같아요. 이놈아가.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짜증이 날 정도인데 안 잡는 거고 이렇게 골병들게 그냥 해서 민주당을 위해만 공격하는 게 윤석열과 한동훈 걔는 날라가요.
걔가 총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상관없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윤석열은 참패해요. 다음 총선에. 그리고 근래 며칠 전부터 터지는 그 김만배와 신앙님의 대선 선거 공작 사건 4.27에 터진 거 공작 안 돼요. 그거는 근본은 남아 있어요. 윤석열 너는 그럼 부산 저축은행 사건에 네가 수사를 했어. 그 근본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응? 그걸 제가 근거로 제일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조호영이라는 놈을 그 PF 대출 받는 브로커를 그거 죄를 면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박영수를 갖다 소개시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있는 거고. 근데 국힘놈들이 보면은 부산저축은행의 은폐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안 그래요? 그 PF 그 대출비리 그 문재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를 맡았다고 문재인이라고 이거 저번 정권에 박근혜 정권에 문재인이가 무죄라고 다 밝혔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국힘놈들 이철규라는 이런 꼴통 새끼들이나 국힘 전부 다 윤석열이 아니고 부산 대출은행 비리 사건은 문재인이다. 문재인 그놈아 그런 그 용기도 없고 그런 깜냥도 안 돼요. 응? 윤석열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박영수를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이재명 이거 잡아들이기를 실패한 건데 이게 기가 차다. 이건 검찰이 일부러 피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7일 날부터 9일 사이에 그 이재명하고 출두하라 그러면은 8월 31일 날 출두하라 그러면 뭐가 탈납니까? 일주일 차 6일 차뿐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국회 비회기 중에 이재명 잡아가세요 하고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회기를 비워놨어요. 아니 그때 출두하라 그러면 되지. 단식 9일째 들어간 애를 갖다가 와가지고 이재명 거기서 또 묵비권 행사하고 서면으로 답변하고 앰뷸런스 실려갈지도 모르는데 앰뷸런스까지 대기해놨다 한동훈이가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이재명 편드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여러분은 뭐를 보시냐면은 정권이 어떻게 초기부터 망가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승만 때부터 문재인 때까지 정권이 초기에 망가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명박을 갖다가 무너뜨리려는 좌파 진보의 광우병 난동 때문에 이명박 지지율이 20% 안에 떨어진 적이 있으나 다시 7, 8개월, 9개월 후에 쉽게 말해서 이명박이 집권 1년 차에는 1년이 됐을 때는 50%를 넘깁니다. 그런데 윤석열 같이 이렇게 집권 초부터 집권 초에 한 두세 달 동안은 잠깐 그 47, 8% 갔죠. 근데 김건희가 나토 가서 나대고 설치고 헷가닥 하는 바람에 25%나 폭락해가지고 20%, 21%까지 떨어졌죠. 20몇 %까지. 그게 현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고 대통령사를 볼 적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폭력 정권과 이런 무지막지한 무대포 정권과 이런 무지막지한 무식한 정권을 보다 처음 본다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국민들이 뭐를 생각하니 이제 근본을 보기 시작한 거죠. 윤석열 측에 과연 대통령감인가? 국민들이 지금 꾹꾹 눌러 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2달 전부터 터지는 거 보면은 고고TV도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맥을 잘 짚는 사람입니다. 자찬이 아니라 고고TV가 4년 2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한 번도 논리를 벗어나고 틀린 방송을 안 해요. 고고TV가 찍었다 하면은 그대로 그 방향대로 지향점을 갖다가 돌파해요. 그게 다 생각이 있어 그러는 거고 지나고 보면 고고TV의 말에 다 맞았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인데 고고TV 현상을 봐요. 현상을. 그런데 시청자가 없으니까 문제죠. 몇 달 전부터는 이 자유우파 유튜브 앵벌이들의 공격이 심해졌어요. 고고TV.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고고TV를 한번 건드린 적이 있어요. 건드린 적이 직접. 김건희 쪽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면은 일반 국민들은 정치 고관심청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안 봐. 정치 기사를 안 보고 짜증나가지고 안 봐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아노미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케이오스 상태로 들어간 거고.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문재인 5년 동안 잠깐 그런 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폭등. 근데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폭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폭등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경기 화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 한국은 덜 올랐어요. 노무현 때도 솔직히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 민심은 지금 그 양극화가 심했고 집 없는 사람이 많고 이러니 부동산 폭등이 화두가 됐으나 그거로 문재인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무너진 거는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뭐라 그러면은 그것을 586하고 당시에 청와대 애들이 꽉 뭉쳐가지고 문재인만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반발과 비판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성 독재라 그랬죠. 근데 윤석열 이 정권 이놈한 1년 반 됐는데 흔적이 없어요. 아주 괴물 정권이고 이상한 짓만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지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15년 동안 터진 사건보다 더 많이 터져 지금. 그게 다 원인이 어딨냐? 윤석열이란 아주 거칠은 바보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국민들을 계몽시키려다가 안 되니까 이젠 국민들을 강박하고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이제 무조건 지원자 정신승리하면서 국민이 모두 공산주의고 전체주의 세력에 물들여 있다. 저것들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지를 뽑아준 대한민국 유권자와 주권자들 적이다고 몰아붙이는 이 사건이 매일매일 터지는 거예요. 그런 거 근본적인 입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윤석열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이라는 것은 사고에 대해서 사고에서 나오는 게 말로 나오는 게 입이죠. 근데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구시대 이념도 없고 그 다음에 정리도 되지 않았고 역사도 없고 그죠? 정치도 없는 그 말이 단기적인 지식 습득, 그것도 아주 썩은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그게 그냥 윤석열의 입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매일매일을 경악하죠. 거기다가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의 처가, 윤석열의 가족들이 우리는 지금 윤석열의 본가, 윤석열의 누나라든가 또는 윤석열의 뭐 친인척이라든가 본가 친인척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 학자 출신의 아버지가 검사를 만든 윤석열과 그리고 집안이 괜찮을 테니까. 근데 저쪽에 천박하고 비천한 김건희 일가가 계속 터진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생 자체가 천박하고 비천하고 돈만 밝힌 집안에서 그게 이 김건희의 모든 언행에서 말과 행동과 얼굴에서 다 나타나는 거죠. 다 가짜고 허위고 다 뜯어고치고 재건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들켰고 현재도 그게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저런 게 대통령 부인이 돼가지고 윤석열을 조종하고 또 국정을 아주 난동을 치고 있으니 용콘대를 장악하고 윤석열을 장악해서 그것만 해도 국민들이 혐오스러운데 윤석열이라는 놈이 그래도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있고 또 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명징한 놈이라면은 그래도 김건희 거를 좀 덮어주고 쭈그레자 익수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터뜨리는데 그게 나타나는 것이 몇 달 전부터 김건희 고속도로 그거는 100%야. 100%라고 나 잡혀고 고발당할지 모르냐. 99.99%야. 나는 주권자로서 평론가로서 이런 말을 의심을 갖다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고고TV는. 그리고 지금 끔끔하다 보면은 지금 민생은 엉망이에요. 지금 윤석열의 경제 정책 자체가 없어요. 그 추경호라는 놈이나
지금 한원 총대 이창용이라는 애가 머리 아파 죽을 거예요. 통화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왜? 윤석열이라는 저 무식한 놈이 꽉 잡고 있고, 잘못하면 한원도 틀리게 생겼어. 한원은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근데 추경호란 놈이, 이거는 맨날 뭐 경제가 뭐 발전한다, 물가는 잡힌다, 좀 기다려봐라, 연말 되면 좋아진다, 하반기 되면 좋아진다. 민생은 지금 악화의 일로죠. 제가 항상 4년 반 동안 말씀드렸던 양극화가 지금 윤석열 때 아주 폭발을 하고 있죠. 코로나 3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고, 무조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그게 보수의 가치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또 국민의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죠. 쉽게 말해서 세금 보충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건전재정, 기초재정이라 그러고 건전재정, 긴축재정이라 그러고 부채는 문재인만큼 더 늘어가며 그리고 민심은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죠. 그걸 갖다가 늙은이들이나 윤석열 지지하는 무식무지 가난 빈곤한 자들은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 때 부채를 늘려놨고 문재인 때 최저임금을 올려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코로나. 그 김종인 씨가 말을 하잖아요. 미국은 GDP의 12%, 일본은 GDP의 11%를 코로나 부양, 민생 회복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문재인 때는 4%뿐이 안 풀었어요. 문재인은. 그럼 지금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런데 진퇴는 양난이죠. 지금 그거 풀면 인플레가 더 올라가고 재정이 엉망이 되니까 그걸 어느 정도 풀어야 돼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민생에 2030과 7080 노인네들과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또 자영업도 말을 하죠. 저는 자영업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이 지금 잘 되는 또 엄청나게 잘 되고 한계 자영업은 좀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인건비 따먹게 하는 데는 그거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에요. 문재인 때 최저임금 2년은 한 40% 올리다가 5년 평균을 따지면은 이명박 박근혜 같이 매년 7, 8%뿐이 안 올렸어요. 오히려 윤석열이가 지금 최저임금을 덜 올리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민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한계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안 되는 자영업, 잘 되는 자영업자 세금 많이 때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국민들이 지금 어찌할 바 몰라요. 그러면 국가의 임무, 정부의 임무는 이거를 무마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미래를 보여준다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뜬금없이 홍범도를 통해 가지고 그 전부터 공산주의 타파를 들고 나오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걸 들고 나온 거야. 다음 영상에서 찍겠지만은. 그런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념에 지배당하고 있으면은 그 이승만 박정희 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40 몇 개국에서 최빈국이었어요. 그 당시 140 몇 개국. 1년 국민 소득이 3, 40불뿐이 안 됐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계 10강의 경제 발전을 했는가? 그러면은 윤석열의 말에 따르면은 대한민국 75년이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했는데 우린 북한보다 더 못 살아야 되겠죠. 북한과 우리가 뭐 무기 개발한 것도 아니고 핵 개발한 것도 아니겠으니까. 아주 형편무인지경의 무식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논쟁을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갈길갈기 찢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다 파는 거예요. 2000년 역사를. 무식한 놈이 자기가 살려고 경제도 몰라요, 외교도 몰라요, 국방도 모르니 친일파로 갑자기 붙으면서 친일파가 되면서 일본을 숭상하는 정도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린 이념이 우선이다. 그리고 내가 외교를 가서 뻥뻥 치면서 터뜨리지 않느냐. 터뜨리는 거 없어요. 외교 폭망인데 그래서 국익 외교를 하고 있고 이념을 갖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정치시키려고 그러니 민생은 뒷전이다. 민생은 세 번째, 네 번째다. 여기서 이 무식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무식한 놈이 이상한 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는데, 그래서 그게 터지는 게 뭐냐 하면은 홍범도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박정훈 그 대령 압살하는 사건이 터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홍범도 사건 같은 경우가, 홍범도 사태, 그건 공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 말하는 공산당이 아니라고. 저 냉전시대의 공산당이 아님에도 냉전시대 공산당, 북한에 충성한 공산당으로 역사를 갖다가 왜곡을 하면서 역사 재판에 들어간 거, 그러면서 보수청, 이때까지 평상은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대한제국이었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자기 식솔들까지 다 죽이고 말년을 쓸쓸하게 보낸 사람이다. 혼자 고독하게 죽어간 사람이다. 재산 하나 없이, 유산 하나 없이, 그리고 후손 하나 없이, 그걸 재단에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75년을 사는 늙은이들과 젊은이들 모두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넘어가는 사건이고, 윤석열이 또 박정훈 사태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군을 분리시키는 거야. 국방부 장관과 영관급, 위관급 또 다른 장군들을 분열시키고 찢어버리고, 해군, 육군, 공군 또 국방부하고 수뇌부하고 용컨대 그 이상한 놈들 그 국방비서관 안보실 제해찬 이것도 찢어버리고 군을 갖다가 갈기갈기 찢어놨다고. 그게 다 보수의 핵심이죠. 그건 근데 솔직히 좌파 진보도 그래요. 똑같아요. 국방과 안보는. 그런데 그렇게 찢어버리니까 보수도 갈라지고, 보수가 어차피 저놈아가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죽여버리면 숙청하면서 갈라치웠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그 보수의 바탕을 흔들고, 보수의 바탕이라는 게 대한민국 75년의 성장사와 견인사는 보수가 이룩한 거예요. 그 김대중 같은 경우는 보수가 이룩한 게 IMF로 오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방어하겠다 뿐이고, 그러는데 이러니 국민들이 그냥 아노미에 빠지는 거죠. 저게 뭐냐? 저놈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정신을 갖다 다 흔들어버리네? 대한민국 역사를 흔들어버리네? 우린 정치적인 인간이야.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그 모든 템을 찾죠? 역사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관을 무식하고 이상한 귀괴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개인의 말이 옳다고 대통령 자리에서 저렇게 막 시불거리고 있네? 그런 생각이 없던 놈이 갑자기 저렇게 변해버렸네? 자, 따라서 이제 나타난 게 뭡니까? 사회 곳곳에서 이런 도대체가 이상하고 불편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가르치려다가 안 되니까 우리 모두를 갖다 적으로 돌려버렸다.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서희초 교사의 추모를 위한 30만의 국회의사당 집결이에요. 그 물결,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조직도 없고 그런 30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게 75년 또 30년 동안의 학부형의 갑질과 정부 교육부의 갑질이었다. 우리를 살게 해달라. 근데 이걸 갖다가 빨갱이 머리에 들어가고 이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균형감 있게 교사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 교사의 문제, 그게 다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아무리 욕을 해도 이 윤석열이라는 이 멍청한 놈이 안 되니, 그런 식으로 새로운 물결들이 자꾸 앞으로 튀어나오고 결집하면서 확장이 시켜나간다는 거죠. 민생은 엉망이고, 경제도 불안하고 엉망이고, 또 국민들 정서도 불안하고, 국민들이 정신력을 갖다가 돈 많고 윤석열에 붙은 기득권들, 또 관료들 또는 대기업 직원들 이런 사람들만 제외하고 나면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바빠 죽겠는데 저 이상하고 귀괴한 대통령이라는 놈이 대통령 치료를 하면서
지 와이프 김건희가 저게 가짜 인생이라는 걸 국민은 다 아는데 우리 와이프 건드리지 마라. 우리 와이프 한 거는 김건희 고속도로를 헤쳐먹던 뭐를 헤쳐먹던 다 정상적이다 이러고 있으니 국민의 정신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윤석열 너는 정치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민생이 우선이지.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창난 상태가 들어가는데 여기저기에서 픽픽 죽어 쓰러지는데 교사도 쓰러져서 돈 없어 쓰러져 죽어 현장에서 쓰러지고 언제 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이념놀이 할 거냐. 도대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도대체 네가 대통령 감이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응? 똑같은 말을 동의반복하죠. 저는 계속. 근본이 나타났어요. 따라서 국민은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